우리가 그 황토감자 해가지고 그걸 브랜드로 해가지고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황토에는 있잖아요. 무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원적 외선을 내뿜으면서 또 그 성분을 흡수를 했을 때 감자 비대가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황토는 벌써 수십 년 동안에 물을 재배하든 뭘 재배하든 그러면서 이 광물질은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황토의 경우에서는 거꾸로 땅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질어버리고 또 가물게 되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감자에는 절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감자는 흑살이 좋은 부드러운 땅을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모래가 섞여서 초반에 지온이 오르고 우리가 나중에 그 감자를 캐기 좋은 땅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감자 그 밭을 갈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퇴비하고 석회를 넣고서 곧바로 갈아줘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감자 재배 핵심 기술에 대한 걸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기서는 이 산광 싹틔우기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남작이 좀 빠르고 수미가 조금 늦게 되는데 수미는 중만생종입니다. 만약에 싹을 제대로 안 틔우고서 파종을 하게 되면은 길게는 싹이 트는 데만 30일이 걸리는 게 감자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다 캐봐야 될 정도로 이게 늦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광에서 싹을 틔워서 이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이 싹이 고르게 나온다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예. 자, 그거 하나만 여기서 잘 하시고, 다음에 병충해 방제하고 약제 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가 농약으로 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다만 최근의 경우에서는 친환경 약제로서 모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두 싹이 이런 그 하나의 약제 가지고서 병하고 충을 동시에 막는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서 친환경에 대한 방제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그 노란 봉투에 있잖아요. 방제력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표준으로 해가지고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자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뭐냐면은 뜨겁고 건조할 때, 물이 없을 때, 또 바람을 세게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얘들이 몸 안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에틸렌 가스. 이 에틸렌 가스가 뭐냐면은 땡감을 우리가 그 홍시로 만들어주는 게 에틸렌 가스입니다. 감자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조직이 물러지면서 내병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러져 버리게 돼 있어요. 저장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에틸렌 가스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첫 번째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잔뿌리만 많게 되면은 잔뿌리가 그런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걸 이 잔뿌리에 여러분들 핵심을 걸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감자를 캐기 마지막까지 우리는 왕건을 뿌리고 비대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감자를 상품성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보구력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는 칼슘을 뿌리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감자가 여름에 온도가 높게 되면 썩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그 9월달이고 감자를 안 캐고 땅에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봄에 캐버려요. 그 정도로 저온에도 저장이 잘 되는데 거꾸로 고온에는 저장력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질소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왕건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면은 부피는 커졌는데 온도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칼슘이 못 따라가요. 절대 칼슘은 온도가 낮은 기온이 30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5월달 말 정도에 있잖아요. 온도가 진짜 뜨거워졌다. 아, 진짜 헉헉거리고 뜨겁다. 그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저녁 시간대에 칼슘을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감자가 빨리 큰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 순간에도 칼슘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감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칼슘이 있잖아요.
우리가 밀가루처럼 되어 있는 수화제가 있고, 다음에 물약이 있고, 다음에 여러 그 제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칼슘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제대로만 투입되게 되면은 평당 10kg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까 결주를 우리는 0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결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10kg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더 늘려서 한 4,000kg까지는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작업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초반에 흑지병이라는 게 싹이 나오면서 우리가 작물에서 이꽃병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꽃병. 이 나오는 싹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서 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이꽃병에 대한 거 이런 종자에 붙어서 곰팡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두 싹이라는 것이 유황입니다. 근데 이 유황농법에서 대부분 그 약재들은 유황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모두 싹은 미생물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장이 전져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막걸리 공장, 대형 공장에서 쓰는 주조를 할 때 쓰는 탱크처럼 있잖아요. 미생물을 배양하는 탱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랑 미생물을 대량으로 증식을 하면서 거기서 방석균에서 나오는 살균 물질을 다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육 촉진하는 물질까지 뽑아내 가지고서 그거하고 아주 미세하게 가른 유황하고 혼합을 한 게 모두 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황 제품보다는 성능이 2배 정도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배추 뿌리옥병이 생기는데 우리가 시들어가는 데다가 그걸 관조를 하게 되면 뿌리옥이 다 치료가 되고 새 뿌리가 나와서 수확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 안 좋는데? 좋나? 그 약을 주니까 풀리네요. 내가 5일 간격 2번 쳤거든. 아주 실풀이가 크게 나오네. 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돌덩이 같은 무사마귀가 이렇게 짓무르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다 녹았죠?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만 약간이 그런 세균에 대해서는 너무 급속도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모두 싹에다가 우리가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은나노 크린이라고 그러는 이런 세균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뿌리는 그런 방제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병에 대한 것은 100% 다 잡습니다. 모두 싹하고 은나노 크린하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뿌리게 되면은 뭐 곰팡이가 됐든 세균이 됐든 다 그걸 동시에 방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십시오. 길게 자라게 되면서 약간 얼룩달룩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그라들죠. 이런 것을 저희는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러스 이전에 생육 부진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미량 성분 부족서부터 장애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 생장을 쪼개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종서의 경우에서는 바이러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는 벌레의 대부분이 바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근데 고냉지 쪽에서는 1년에 반팔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벌레들이 증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관령 쪽이 이런 진딧물이 없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거의 안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서가 강원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그 종서를 사올 때는 그러한 그 병충해 방제에 대한 거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어떤 조건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원도 고냉지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풍기가 안 팔리던 태백 지역이 올해 작년도에 선풍기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있잖아요. 절대 감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장에, 우리 감자밭에 진딧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뿌릴 때는 1차서부터 우리가 진딧물 약을 주는 쪽으로 꼭 같이 섞어주던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엽색이 엷어지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바이러스가 표현이 됩니다. 감자 정상은 거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건이 나빠지고 영양 조건이 초반에 나빠지게 돼서 황화가 되게 되면은 곧바로 바이러스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파리가 말리게 되면은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기 생장을 뿌리를 최대한 발생을 시켜서 잔뿌리를 통해서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능을 높여주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또 이 더댕이병입니다. 껍질이 우들투들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댕이도 하나의 우리가 병균입니다. 병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황 입자가 반드시 들어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더댕이병에 걸리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성이 극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유황이 없는 포장에서 더 심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이 들어가면은 유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연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농약으로 등록을 한 망코즈하고 이런 다이센을 보게 되면은 걔들 똑같은 유황입니다. 근데 걔들이 땅에 들어가서 이런 곰팡이에 대한 살균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살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더댕이병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이거 좀 생기네 그래가지고서 약을 그때서야 위에다 뿌리기 시작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이런 항균 물질이 대량으로 증식이 되어 있는 우리가 친환경 모두싹이 들어가 있는 땅부자 잎제 가지고서 하시게 되면은 이 속에서 생기는 것도 전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싹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이 가격이 똑같은데 4종 모두싹으로 영양제로 등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물질을 팍팍 넣습니다. 그래서 비대를 시킬 때, 아까 아연이 부족할 때, 또 이런 우리가 규산이 부족할 때 이걸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비대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감자가 있잖아요. 줄기 끝에 감자가 생기는 모습들입니다. 생기는 모습. 근데 요 시점에 너무 생육이 늦어가지고서 이파리가 몇 장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얘들이 제대로 생길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늦어가지고서 생겨도 수확을 할 때까지 자랄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감자가 크질 못합니다. 또 한참 얘네들을 생겨서 클 때 있잖아요. 이때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수분이 없게 되면은 크질 못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작년보다도 일주일 정도 당겨가지고 좀 조건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감자가 커가는데 여기에 큰 만큼 칼슘하고 유황하고 이런 게 제대로 못 따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감자의 조직이 물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자가 크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 생각될 때 그 순간에 저녁 때 칼슘을 흡수력이 좋은 걸 가지고서 옆면살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이런 조직을 치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절하게 아마 아리캡으로 넣었을 겁니다. 아리캡이라든가 흡수력이 좋은 걸 쓰셔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감자가 이게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싹이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생장을 할 때 물질 이동을 아주 착착 서로 탄력을 받게끔 이동을 시켜주는 물질이 유황이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자 하나를 캐보니까 왕특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러면 뭐 어떤 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진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감자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이파리 품질, 이파리가 여건이 안 돼 있고 마르지 않고 병충해 피해가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얘들이 광합성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아까 처음에 마그네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약재를 뿌리기가 어렵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이파리가 좋은 상태에서 REM이라고 그러는 마그네슘을 꼭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합성에 대한 효율이 기차게 올라갑니다.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서로 영양분을 달라고 싸우게 되는데 거의 경쟁에서 진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마그네슘제를 쳐가지고서 REM이나 그런 걸 쳐가지고서 충분히 만든다고 그러면은 경쟁할 필요가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 감자가 다 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이면은 감자가 똑고르게 크는 것이 좋죠. 그걸 누가 명령을 내려주느냐? 그거를 바로 감자에서는 붕소가 명령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한번 고추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추에서 가락지가 낀다고 금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멈추다 내려오다 멈추는데 그게 붕소의 절대량이 없었을 때 영양분이 이동이 못 될 때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감자 맛이 거꾸로 있잖아요. 수확이 끝날 때까지 너무 파란 상태로 싱싱하게 있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파리는 영양분이 감자처럼 쏠리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꽃이 피는 그 시점에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붕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넣어가지고서 뿌려주게 되면은 그 감자의 크기를 전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감자의 크기를 균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껍질이 더 매끄럽게, 이거보다도 더 모양이 더 좋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상태에서 하나 좋은 것은 뭐냐? 비대가 되는데 거꾸로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많이 온 상태에서 감자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한쪽이 뿌리끝이 썩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붕소 쪽을 그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은 뿌리가 물르고 썩는 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탁월하게 좋아요. 요 끝에 부분이 마르는 게 보이죠? 마르는 게. 이게 약간의 가스가 나오는 장애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덜 썩은 퇴비를 냈을 때 또한 부숙이 덜 된 유박을 많이 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박에 대한 거나 퇴비는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서 충분히 부숙을 시킨 다음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상품성이 아주 인정을 받은 그런 유박 퇴비 쪽으로 우리가 내셔가지고서 이런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초반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요 며칠간 동안에 탄력을 못 받는 것이 나중에는 얘들이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자에서 치명적인 병인데 바로 이 한 달간에 초기 생육이 얼마큼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얘들이 걸리고 안 걸릴까 판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파리 장애 나는 거, 또 이런 것들도 뭐냐면 초반에 땅에서 상대적으로 덜 썩은 퇴비가 이제 녹아 나오면서 질소질은 올라가는데 미량 성분이 못 따라갈 때 이런 증상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땅 부자 입자가 이런 광물질과 또 이런 모두싹이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막아드립니다. 이게 바이러스 진전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멋모르고 줄기는 올라왔는데 뿌리에서 이런 영양 조건과 수분 조건을 보충을 못 해줬을 때 조직이 약해지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서 전부 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는 얘들이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표현이 1% 이내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감자 농사입니다. 영양이 충분하고 세력이 좋으면은 바이러스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딧물이 우리가 안 보이더라도 진딧물 쪽을 방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조금 보일 때는 조금 순간적으로는 꽃이 피기 전까지는 우리가 엽색이 너무 연하다, 또 세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럼 곧바로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는 약간은 웃자라더라도 아미노산 영양제를 옆면살포해서 이파리를 진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새순 장애 증상. 요 끝이 있잖아요. 감자는 의외로 칼슘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뜨겁고 건조해지면은 칼슘이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옆 조직이 되게 나빠져요. 그러면 감자 구가 클 때 칼슘도 필요한데 그것이 없게 되면은 얘들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옆 조직이라든가 뿌리 조직에서 칼슘을 뺏어갑니다. 그럴 때 옆 조직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감자가 크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런 순간이 들 때 아리캡이라든가 순수한 그 칼슘제를 옆면살포를 저녁 시간대로
그때는 뜨겁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로 해서 밤새 흡수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